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두 분 많이 받으셨죠? 예,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새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새해 실감이 안 날까요? 그게 일에 찌들려서 그래요. 슬프네요. 맨날 이제 같은 패턴이니까 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연말 분위기도 좀 덜나고 새해 분위기도 조금 덜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대박 수준이던데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으신가요? 무척 기쁩니다. 아니, 책이 나왔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종합 1위. 네, 그 시원스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뭐 다 아시겠지만 영어라든가 그 제2 외국어들을 가리키는 회사인데 저희가 교재 같은 책들도 내거든요. 근데 솔직히 교재라든가 이런 게 베스트셀러 특히 종합 순위에 오르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인데 저희가 최근에 낸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해커스 이런 거보다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많이 팔려서 몇 세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4만여 부 정도 와, 찍은 4만 걸로 부? 있고 예, 책이 출간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예. 12월 22일인가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만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썼던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 거의- 10배가 넘군요. 10배네 10배. 이 일을 어째. 근데 뭐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 보면은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책인데 이 책 전에 그 방송이 지금 TVN에서 잘 나오고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공부 뭐 예시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방송국 측에서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자 해서 나온 거고요. 더 좋은 거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면 그 수익 전액을 다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어디다 기부합니까?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제 다만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제 가정 상황이 안 좋아서 또는 뭐 한현민구처럼 다문화 가정인데 외국어를 배울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희 경불진에서도 그 책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같이 출판팀이랑 논의를 해봤는데요. 어떤 이벤트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드리면 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7권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거기 출연하셨던 연예인들의 팬분들이시라면 한번 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누가 나온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그맨 지상렬, 그리고 가수 효연, 휘성 나오고요. 모델 한현민, 그리고 여배우 황신혜, 정시아 6명의 연예인들이 나오고 예. 또 한 명은 이시원 선생님. 그러면 그 7권에는 7분의 사인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각 한 권에 한 명의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는 정말 소녀시대 그 중에서도 효연 팬입니다. 예. 효연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으로 꼭 받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착순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연이나 휘성, 황신혜 씨 책은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이시원 의장은 아무도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요? 아니, 이시원 의장보다 요 얘기 들으면 또 그쪽 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상렬 씨한테 신청하실 분이 계실
가실려나?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렬의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또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 드리는 게 지상렬 씨 사인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대적으로 효연이나 휘성은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상렬이나 아니면 정시아 씨도 요즘 인기 많은 거 같고 또 10대 모델 한현민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SNS 스타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팬들도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잘 전략을 짜셔서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다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 네, 좋은 뜻으로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고 방송 시청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됩니까? 다음 주까지로 할까요? 다음 주요? 네.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19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뭐 공정하게 저희 마음대로 추첨을 해가지고 네.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스트셀러 1위 책을 이렇게 7권씩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시원 의장을 사인이 담긴 책을 받겠다. 그럼 당첨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념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이 많이 판매된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그렇게 막 돈이 벌리는 거는 아니에요.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뭐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워낙 좋은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참여 있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올해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2018년이라 그래서 취업이나 채용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년간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잡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제일 첫 번째가 지난 방송에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청년 취업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 특히 뭐 전문대 쫄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올해 상반기를 많이 준비를 하실 텐데 올해 상반기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만을 고집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찾아서 입사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하. 지난번 얘기했던 그런 알짜 기업 쪽. 네, 맞아요. 그쪽 놀이란 얘기신 거죠? 네, 강소기업들. 또 그 경불진 게시판에 보니까 댓글로도 또 어떤 분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톱텍이라는 곳은 B2B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또는 일반 취업준비생들은 잘 모르지만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뭐 할 거 되게 많겠죠. 많이 바쁘겠지만 신문도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브리핑 같은 이런 방송도 많이 들으면서 이런 분야,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그 방송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그랬나요? 그 톱텍 그리고 그 양주 회사 골든블루. 예, 골든블루 이런 거 쭉 소개를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서 아마 지원을 고려를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클릭수가 엄청 나왔어요.
들으시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뭐 이쪽은 채용을 언제쯤 하나 그 채용 공고 히스토리를 보시면 대략 파악이 될 거예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작년 또는 재작년에 3, 4월쯤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네. 그러면 아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올 테니까 그때쯤 더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보시거나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협회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가 작년부터 꽤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면 뭐 대기업 채용 박람회만 노려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꼭 반드시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네. 파랑새가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네. 많고요. 시온스쿨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오래된 회사인데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희는 사실 정기공채는 하지 않아요. 아마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 저희 같은 곳들이 태반일 거예요. 신입사원을 뭐 몇 월에 한 번에 뽑아서 교육시켜서 직무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1명 또는 2명 수시 채용하기 때문에 예. 뭐 상반기 취업 공채를 시원스쿨을 노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는 요즘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대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여기도 박람회가 열리는 그 특수 시즌이 있어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대기업 상반기 공채가 끝난 한 5월달, 6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한 11월 달쯤 이런 곳들도 뭐 대기업이랑 경쟁이 붙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예.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도 잘 알아두셨다가 그때쯤이면 이제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예. 어쨌건 시온스쿨은 수시 채용이니까 정말 좋은 회사니까 꼭 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네요. 아, 정말 좋은 회사기는 한데 저희가 생짜 신입은 잘 안 뽑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인턴을 뽑기는 해요. 그래서 인턴을 뽑아서 그 친구가 열심히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놓고 노쇼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원자들 중에. 아, 그렇죠. 네, 뭐 이 기업은 좀 왠지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기업명도 좀 익숙치가 않고 그래서 아예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기업 정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이 크레딧잡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는 국민연금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잡플래닛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공정한 정보가 나오는 곳들이죠. 아, 그렇겠군요. 네, 여기서 크레딧잡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퇴사자 수와 입사자 수. 아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퇴사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입사자 수가 5명이라고 보면 10명이 나갔는데 신규 채용을 5명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일도 빡세고 왜 사람을 안 뽑지? 뭐 회사 경영이 조금 어려운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퇴사자 수는 10명인데 신규 입사자 수가 한 30명이다. 아, 이 회사가 뭔가 지금 사업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 새로운 신규 조직을 꾸리나 보다. 이런 걸 좀 추측을 해보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민연금액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연봉도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 평균 연봉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 상당히 좀 객관화된 수치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여기에는 이제 성과급이라든가 인센티브는 포함이 안 돼서 혹시라도 인센티브나 이런 걸 좀 많이 주는 회사 분야다 이러면 연봉 수준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근데 기본급으로 보실 때는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크레딧잡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조금 의아한 게 회사 소개서나 이런 게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만 그 밑에 공시를 해놓은 게 국민연금에 가입된 한 42,000여 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나오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몇 군데 기업을 샘플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런 정보를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회원가입만 하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유료 서비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크레딧샵 네. 네, 기본 정보 뭐 퇴사자 수라든가 입사자 수, 기본 연봉, 평균 연봉은 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뭔가 조금 더 고급 정보를 보시려면 아마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신기하네요.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그 왜 회사 정보 같은 것도 경쟁사 정보나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유료 가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돈도 꽤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는 걸로 봐서는 기업 회원들한테 아마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한테는 거의 정보를 좀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것 같아요. 또 크레딧샵 이외에 또 참조할 만한 데가 있나요? 스타트업 채용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로켓펀치라든가 아, 로켓펀치. 네, 원티드 같은 채용 사이트를 자주 수시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스타트업들이 그 대기업처럼 채용 인원을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소수로 수시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아예 신입생자보다는 그래도 경력이 조금은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해서 뽑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바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원티드라든가 로켓펀치를 통해서 내가 바로 취업 가능할 것 같아라는 기대보다는 이쪽 분야가 어디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내가 나중에 이쪽 분야에 뭘 하면 좋을까 하는 정보 취득용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018년 그 취업 트렌드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 의미는 그야말로 스펙, 뭐 토익 점수라든가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는 거 같은 타이틀보다는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업준비생한테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토익 점수나 이런 거는 뭐 학원 다니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한두 달 만에 취득을 할 수 있지만 이 회사가 뽑는 직무에 맞는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어필을 하려면 그야말로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대학교 한 3학년부터 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분야가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뭐 마케팅 또는 홍보, 영업 이런 식으로 큰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되지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도 가고 싶고 또 네이버와 같은 그런 포털 사도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소질이 어느 분야에 있고 또 정말 관심이 어디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조차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 준비가 어려운 건데 그나마 방금 박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업계 또는 IT 업계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를 이제 다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기업에서 하는 채용 박람회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한번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고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인맥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선배 또는 친인척 중에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얘기를 실제적으로 듣는 거죠. 이쪽은 분위기가 어때요? 또 어느 직무를 제일 많이 채용을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귀동냥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실제 취업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혹시 그럼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사팀, 뭐 인사팀장이든 팀원이든 아무한테나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뭐 전화를 한다든지 나 좀 만나줘요. 이러면은 만나줍니까? 대부분 만나주지는 않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단메일은 주시겠죠. 뭐 인재상이라든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의 뭐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십시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건데 안타까운 거는 아마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업 채용 페이지에 있는 인재상이라든가 뭐 회사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설명이 되게 애매하게 적혀져 있어요. 뭐 열정적인 인재,
뭐 주인의식이 있는 인재, 너무 포괄적이라서 인사 담당자들조차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NCS라는 그 직무 표준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음. 예를 들어서 직종 뭐 산업 분류를 해놨어요. 뭐 화학이다. 그러면 그 화학을 클릭을 하면 화학 분야에 필요한 직무들이 이렇게 또 그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클릭을 하면 홍보에서 필요한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니면 뭐 문서 작성 능력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이 한글 파일을 잘 다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글쓰기 능력이 출중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정말 세분화된 정보가 없는 거죠. 아, 화학인데 그런 게 나와요? 뭐 화학에서도 어. 뽑는 직무가 되게 다양하니까요. 저는 염산과 황산을 냄새만 맡고 구분하기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연구개발직 쪽에 필요한 또 직무 스킬이 있고요. 또 일반 사무관리직에 필요한 스킬들이 있는데 연구관리직도 그렇고 일반 사무직도 설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서 읽어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기에는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 내에 있는 취업준비센터?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실에 가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쓴 거를 조금 리라이팅을 받는다거나 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모든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 채용 방식과 블라인드 채용이 혼재가 돼 있을 텐데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두 채용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공공기관, 공기업에 지원하는 분들은 거기는 무조건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예.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비는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대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공기업들은 이미 다 도입이 됐고요. 다만 중소 중견기업은 아직 예전 방식대로 그 채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되겠군요. 네. 계속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중고 신입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 같아요. 중고 신입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취업 준비생보다는 인턴 경험이라든가 대외 활동 경험을 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해본 사람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예, 예. 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바로 현업에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회사와 비슷한 데서 좀 뭔가 경험을 쌓아봤다거나 아니면 직무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목표 설정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맞는 것들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중고 신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도 뭐 욜로족들이 많아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다면서요. 네, 무척 그럼 많죠. 그 친구들도 중고 신입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할 때 경력직으로 지원하지 않고 신입직 뽑는 데도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 이 친구는 뭐 몇 개월, 6개월 또는 3개월 인턴이 아니라 뭐 1년 또는 2년 하고 그만뒀는데 우리 회사 신입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좀 걸러낼 확률이 많아요.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또 나갈 수도 있고 1, 2년 경력은 사실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한 3년 이상 5년 정도 된 경력직을 뽑지 한 1년 정도를 경력을 가진 거를 경력이 있다라고 보지도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턴 경험 한 번 정도를 했지만 조금 더 어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을 더 선호하는 거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욜로족, 뭐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한 해 동안 벌었던 거를 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뭔가 배워보고 싶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욜로 좋아하다가 골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진짜 골로 가겠어요. 종종 그래서 커리어가 꼬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뭐 일단 취업이 급하니까 일단 아무데나 취업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나랑 정말 안 맞고 연봉도 짜고 불만투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죠. 그만두고 뭐 한 몇 달 여행도 잘하고 하다가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경력직으로 지원하자니 나를 뽑아주는 곳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신입직으로만 자꾸 입사지원서를 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커리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영업을 했다가 갑자기 뭔가 CS로 갔다가 또 뭐 사무관리로 갔다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자기랑 같이 스타트가 같았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연봉도 적고 회사 내에서의 직급도 낮고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관두고. 네. 차라리 그러면 그 욜로족들은 윤식당을 만드는 게 낫겠군요. 그 친구들한테 맞는 직무나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보면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에 1, 2년 뭐 여러 군데 경험을 쭉 해보고 나서 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았어라는 면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 건데 예.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전전만 하게 되면 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하긴 우리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방송 작가 생활 힘겹게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네. 쾌락 희열을 느꼈는데 네네. 이제 방송 작가도 때려치고 완전히 이제 전업 해외 여행 전문가가 됐다가 그러다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게 셀러문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방송 작가가 됐다면은 굉장히 고달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님은 정말 그 롤모델이 될 만한 게 자기가 해봤는데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방향 전환을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관심 있던 쪽으로 잘 전환을 하셨고 또 거기서 수익까지 창출이 됐으니 정말 잘된 케이스인데 저도 그렇지만 항상 지금 일보다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자기 개발의 일환이라고 해야 될까? 계속 여행도 다녀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경불진도 많이 듣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자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관심 있는 걸 찾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요거는 저희 회사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어 공부는 정말 필수거든요, 요즘에. 같은 조건이면 조금 더 어린 친구 그리고 외국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라면 너무나도 기업에서 선호를 하겠죠. 특히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해외 바이어들이랑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어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연봉을 높게 줘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힘겨워하시기 때문에 뭐 영어, 중국어 같은 거 하시면 좋고 그 외에 이제 특수 뭐라 그럴까 틈새 외국어, 베트남어라든가 인도네시아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줄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온스쿨에서 한 6개월만 빡세게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뭐 그리고 특히 뭐 완전한 경력자가 아니라 신입사원이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문서 작성,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이런 정도의 실력만 돼도 회사에서는 정말 선호하죠. 그렇죠. 예. 전화만 받을 수 있으면 네네. 사장님이 좋아하죠. 사실 전화보다 이메일이 더 쉽거든요. 정해진 그 단어 쓰는 것도 있고 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서 작성법만이라도 좀 잘 익혀두면 훨씬 취업하실 때 강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게 수시 채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 뭐 작년 상반기를 끝으로 삼성도 공채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라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공채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열사별 수시 채용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예전에는 신입사원을 바로 뽑았는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그 위험을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런지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신입을 뽑아요. 그래서 뭐 100명의 인턴을 뽑았다가 그중에 100%는 아닌데 한 70% 정도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나 상반기에 모든 걸 올인하겠어라고 하는 전략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채용 연계형 채용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정확히 몇 명, 몇 퍼센트 정도를 실제로 채용해주겠다 이걸 공개 안 하고 그냥 채용 연계형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실컷 굴려 먹어 놓고선 한 명도 채용을 안 해. 이런 기업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채용 연계형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경험만
직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인턴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속이면서 구직자들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셔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기업이고 그거를 경험한 그 인턴들이 나중에 뭔가 뭐 SNS라든가 어딘가에 다 노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회사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 또는 기업들이 그런 방법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뭐 오늘 주제랑은 조금 관련 없는데 최근에 모 제약사가 이제 신입사원이었나 인턴 사원이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0km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뭐 취지는 뻔하죠. 뭐 신입들의 강인한 정신력, 뭐 지구력을 테스트하겠다.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조건 100km를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에게는 피임약까지 줬다는 거야. 아. 그래서 피임약을 왜 줬냐 그랬더니 생리 배란 주기가 겹치는 사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임약을 먹으면 이거를 딜레이 시킬 수가 있다. 이걸 먹으면서까지 100km를 왜 걸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인턴을 돌려보면서 마음에 드는 친구를 정직원으로 뽑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회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꽤 많아요. 그리고 뭐 회장님의 지시라고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 그렇죠.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무조건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뭐 막 신입사원들이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입이냐, 어떻게 젊은 청년이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신입사원을 잘 모르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당장 취업난이 있으니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친구들 있는데 아마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진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서 버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결국 잦은 이직률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 네. 회사에서도 안 좋은 것 같고 지난번에 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요즘 신입사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요즘 친구들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다. 그게 뭐 해외여행일 수도 있고 뭐 어딘가 되게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를 자기의 낙으로 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굳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잘 융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식 문화를 바꾸신다거나 전체적인 기업 문화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몇 가지들 채용을 할 때의 그런 면접 방법은 좀 피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이 채용 문제랑은 조금 떨어진 얘기긴 한데 연초에 그 SNS 보니까요 시무식 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전 직원이 사진 찍은 거 이걸 또 공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다 밑에다가 야 새해 첫날부터 산에 올라가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참 니네 회사도 징하다 이 얘기가 더 많았어. 그렇죠. 그런 분들이 꼭 그거를 또 알리려고 예. 보도자료를 써서 또 많이 배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아까 100km 행군 같은 경우는 회장이나 이런 애들 절대 같이 안 가거든. 아, 네. 쥐들이 솔선수범을 하면 그나마 애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야, 저 노인네도 하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후지지? 반성도 하고. 네. 근데 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코빼기를 보이긴 해요. 자기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 가서 야 수고했어 이렇게 얼굴은 비치죠. 제가 이 군대 이제 훈련소 때 제일 짜증났던 게 행군을 하잖아요. 네. 뭐 100k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0km짜리 행군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조교나 교관들은 아무것도 안 매. 아, 지들은 뭐 이상한 그 지팡이 같은 거, 네. 뭐 후레쉬 같은 거나 들고 다니지. 근데 훈련병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무거운 거를 이렇게 메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교나 교관들은 야 빨리빨리 안 가? 뭐 젊은 새끼들이 뭐 이러면서 근데 지들은 되게 편하게 가거든. 지들이 이거 메고 해봐 편하게 못 가잖아.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 직원들이 다
다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물론 회사가 시행하는 것에 100% 만족하는 직원들은 있을 수가 없죠. 다 조금씩 불만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원분들이나 회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시면 불만이 있을지언정 다 똑같으니까 공평하니까 합니다. 아, 이게 우리 회사의 문화인가 보다. 근데 윗분들은 그런 거에서 힘든 거에서는 싹 빠지고 밑에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시면 밑에 사람들은 아마 뭔가 보고 배울 것도 좀 없을 것 같고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말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신입사원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근무 환경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중소기업은 내실이 중요하지 뭐 겉보기에 뭐 회사가 외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면접을 딱 갔는데 막 다 뭐라 그럴까 쓰러져가는 외관의 기업이다 또는 책상이 막 어딘가 바퀴가 하나 막 빠졌다 막 이러면 이 친구들은 그 회사가 아무리 내실이 있다 그래도 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어떻게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따진대요. 회사 명함이랑 그다음에 회사 출입카드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 이뻐야지 그 회사 간다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나가 이 회사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네 명함 줘봐 했었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내밀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인스타그램 하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신입사원들이 꼭 그 자기 그 뭐라 그러죠? 명함이랑 그 패찰, 출입 패찰이 나오면 그거를 찍어서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네, 그러면 이쁘고 좀 아기자기한 디자인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엄청 누르고 그렇죠. 야, 너희 회사 좋다 막 이러는데 딱 보기에도 너무 이제 공장 냄새가 난다. 맞아요. 이러면 그 친구들이 올리지도 않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아, 그걸 패찰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패찰이라 그러는데 그 공식 명칭이 뭔지 공식 모르겠네요. 명칭 개목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여담으로 회사의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구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패찰을 목에 걸고 다니면 신입이에요. 맞아요. 경력직들은 그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다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주머니에 꽂고 다니고. 네. 그럼 아마 3, 4월 되면 패찰 목에 걸고 막 이렇게 발랄하게 다니는 분들은 그래요? 신입사원이겠구나. 우리 유한타의 황재훈 팀장님 계속 걸고 있던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애사심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 황 팀장님 딱 보기에도 애사심이 좋아 보이시잖아요. 한 20년 됐을 텐데 경력이. 그분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거를 보임으로써 우리 회사의 기업명을 조금이라도 노출하거나 뭐 이런 좀 효과를 노리시는 것 근데 같네요. 명동에 있어서 구분이 안 돼요. 그 바로 옆에 하나은행 있죠, 외환은행 있죠. 엄청난 은행들에서 다 그걸 메고 나오기 때문에 유한타라는 게 절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패찰도 유행이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작은 패찰이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지하기도 쉽고 지갑에 넣기도 쉽게. 근데 요즘은 아마 보시면 대기업들은 엄청 크게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무슨 딱 봐도 뭐 SK 붉은 글씨 그 영문이 딱 보이게끔 엄청 크게 만들고 요즘은 또 크게 만드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자기 캐릭터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그 만화처럼 캐리커처를 넣어서 하는 곳도 있고, 요런 거는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인원수가 작은 데서 많이 재미난 시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중소기업 담당자들이라면 요런 아이디어도 예.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참고로 그런데 정 과장님은 안 걸고 다니시네요. 아, 네. 저는 애사심이 떨어져서. 애사심은 있으나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잘 피해 가시는군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아, 근데 예. 저는 뭐 대기업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저 같으면 그거 안 하고 다닐 것 같아. 창피해서. 아, 창피해서요?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저 뭘 목에 저렇게 걸고 다녀? 아니 근데 신입사원 때는 그게 조금 걸고 다니고 싶어져요. 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 디스크도 올 것 같고. 아이 그 정도로 무겁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 뭐 취업 포털 같은 데서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취업할 때 뭐가 가장 부럽냐 그랬던가 아무튼 직장인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부럽습니까 했을 때 목에 그 폐차를 달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지나가는 직장인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 네, 그런 그렇죠. 인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N사 들어간 분은 새로 들어갔더니만 그 웰컴 기프트라고 해가지고 네. 호텔 가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네네.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폐찰 그거 들어간 박스를 주더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또 찍어서 올려놨는데 변화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소소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 사람을 뽑아놓고 특히 신입을 뽑아놓고 들어오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루 첫째 날은 컴퓨터 세팅해야 되니까 그럼 그 친구는 부동자세로 그냥 아무것도 맞아, 없는 맞아.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 입사하기 전에 하루 전날에 미리 세팅을 해주고 웰컴 키트 같은 입사 선물 조그만 거 뭐 포스트잇이라든가 사무용품들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우리 회사 정말 좋은 곳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그러면 그게 또 기업 홍보도 되고. 맞아요. 그 키트 주는 N사는 네이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N사라고 얘기했죠. 근데 네이버는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할 거예요. 기업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근데 N사 말고도 다른 기업들 중에 종종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항상 그러잖아요. 뭐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걸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기업이 하는 일들은 웬만하면 다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회사에 이런 점이 있구나 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올해는 불필요한 지원 자격 같은 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 포털에 가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큰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뽑는데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을 걸더라고요. 대체 물리치료와 토익 점수가 무슨 상관이죠? 외국인 이제 섭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지원 자격 요건은 명시를 해주시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데 형식적인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원자의 부담감을 낮출 수가 있어서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분들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정부에서 청년 취업률 낮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제도들을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6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 중에 그 공제 혜택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그 신입사원 그리고 정부 기업에서 공동으로 적금을 든다라고 보는 개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내야 될 돈은 거의 없거든요. 예.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주식하지 마시라고요. 저금리 시대 재테크인데 왜 못하게 해요? 아니요. 주식하지 마시고 T레이더 하시라고요. T레이더요? 유한타 증권에 특허받은 HTS T레이더 하세요. T레이더가 주식을 날씨처럼 햇빛, 안개로 알려준대요. 와, 그럼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 신호를 기상캐스터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의사처럼 종목을 수급, 차트, 실적으로 진단도 해준대요. 그럼 저처럼 주식 초보자도 손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햇빛에 사고 안개에 팔고. 우리도 그럼 유한타 증권 T레이더로 시작해볼까요? 네. 원금 손실에 유의하고 투자 전 반드시 설명을 청취하세요. T레이더는 투자 보조 시스템으로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올해 취업 트렌드 진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난 취업 시장 이야기 전해주실 거죠? 네, 올해도 불러주시는 만큼 열심히 와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주 부를 겁니다. 네네. 예,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새해 복 두 분 많이 받으셨죠? 예,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새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새해 실감이 안 날까요? 그게 일에 찌들려서 그래요. 슬프네요. 맨날 이제 같은 패턴이니까 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막 이러니까 연말 분위기도 좀 들라고 새해 분위기도 조금 들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대박 수준이던데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으신가요? 무척 기쁩니다. 아니 책이 나왔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종합 1위. 네, 그 시원스쿨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뭐 다 아시겠지만 영어라든가 그 제2 외국어들을 가리키는 회사인데 저희가 교재 같은 책들도 내거든요. 근데 솔직히 교재라든가 이런 게 베스트셀러 특히 종합 순위에 오르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인데 저희가 최근에 낸 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제 회사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해커스 이런 거보다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많이 팔려서 몇 세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4만여 부 정도 찍은 4만 걸로 부? 있고 예, 책이 출간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예. 12월 22일인가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만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썼던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 10배가 넘군요. 10배네 10배. 이 일을 어째. 근데 뭐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 보면은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책인데 이 책 전에 그 방송이 지금 TVN에서 잘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공부 뭐 예시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방송국 측에서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된 회사인데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희는 사실 정기 공채는 하지 않아요. 아마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 저희 같은 곳들이 태반일 거예요. 신입사원을 뭐 몇 월에 한 번에 뽑아서 교육시켜서 직무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1명 또는 2명 수시 채용하기 때문에 예. 뭐 상반기 취업 공채를 시원스쿨을 노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는 요즘 그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대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박람회가 열리는 그 특수 시즌이 있어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대기업 상반기 공채가 끝난 한 5월달, 6월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한 11월달쯤 이런 곳들도 뭐 대기업이랑 경쟁이 붙어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도 잘 알아두셨다가 그때쯤이면 이제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예. 어쨌건 시원스쿨은 수시 채용이니까 정말 좋은 회사니까 꼭 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네요. 정말 좋은 회사기는 한데 저희가 생짜 신입은 잘 안 뽑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인턴을 뽑기는 해요. 그래서 인턴을 뽑아서 그 친구가 열심히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아예 신입사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놓고 노쇼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원자들 중에. 그렇죠. 네, 뭐 이 기업은 좀 왠지 뭐 홈페이지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기업명도 좀 익숙치가 않고 그래서 아예 안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기업 정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이 크레딧잡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는 국민연금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플래닛 같은 데보다는 훨씬 더 공정한 정보가 나오는 곳들이죠. 아, 그렇겠군요. 네, 여기서 크레딧 잡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퇴사자 수와 입사자 수. 아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퇴사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입사자 수가 5명이라고 보면 10명이 나갔는데 신규 채용을 5명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일도 빡세고 왜 사람을 안 뽑지? 뭐 회사 경영이 조금 어려운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퇴사자 수는 10명인데 신규 입사자 수가 한 30명이다. 아, 이 회사가 뭔가 이제 출간을 하자 해서 나온 거고요. 더 좋은 거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면 그 수익 전액을 다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어디다 기부합니까?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제 다만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제 가정 상황이 안 좋아서 또는 뭐 한현민구처럼 다문화 가정인데 외국어를 배울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나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저희 경불진에서도 그 책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같이 출판팀이랑 논의를 해봤는데요. 어떤 이벤트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을 드리면 좀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7권을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거기 출연하셨던 연예인들의 팬분들이시라면 한번 이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누가 나온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그맨 지상렬, 그리고 가수 효연, 휘성 나오고요. 모델 한현민, 그리고 여배우 황신혜, 정시아 6명의 연예인들이 나오고 예. 또 한 명은 이시원 선생님. 그러면 그 7권에는 7분의 사인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각 한 권에 한 명의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는 정말 소녀시대 그 중에서도 효연 팬입니다. 예. 효연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책으로 꼭 받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착순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연이나 휘성, 황신혜 씨 책은 바로 나갈 것 같은데 네. 이시원 의장은 아무도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는 걸로. 저희가요. 아니, 이시원 의장보다 요 얘기 들으면 또 그쪽 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상렬 씨한테 신청하실 분이 계시려나?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렬의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또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 드리는 게 지상렬 씨 사인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상대적으로 효연이나 휘성은 좀 높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상렬이나 아니면 정시아 씨도 요즘 인기 많은 것 같고 또 10대 모델 한현민이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엄청 나오더라고요. SNS 스타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 친구 팬들도 아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잘 전략을 짜셔서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다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 좋은 뜻으로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고 방송 시청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됩니까? 다음 주까지로 할까요? 다음 주요? 네. 예. 다음 주 금요일까지 19일까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저희 마음대로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 책을 이렇게 7권씩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시원 의장을 사인이 담긴 책을 받겠다. 그럼 당첨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좀 유념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이 많이 판매된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 그렇게 막 돈이 벌리는 거는 아니에요. 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워낙 좋은 일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참여 있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올해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2018년이라 그래서 취업이나 채용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년간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잡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제일 첫 번째가 지난 방송에서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청년 취업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 특히 뭐 전문대 쫄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올해 상반기를 많이 준비를 하실 텐데 올해 상반기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만을 고집하시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찾아서 입사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하. 지난번 얘기했던 그런 알짜 기업 쪽. 네, 맞아요. 그쪽 놀이란 얘기신 거죠? 네, 강소기업들. 또 그 경불진 게시판에 보니까 댓글로도 또 어떤 분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톱텍이라는 곳은 B2B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또는 일반 취업준비생들은 잘 모르지만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뭐 할 거 되게 많겠죠. 많이 바쁘겠지만 신문도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브리핑 같은 이런 방송도 많이 들으면서 아, 이런 분야,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그 방송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그랬나요? 그 톱텍 그리고 그 양주 회사 골든블루. 예, 골든블루 이런 거 쭉 소개를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듣고서 아마 지원을 고려를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클릭수가 엄청 나왔어요. 그 들으시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뭐 이쪽은 채용을 언제쯤 하나 그 채용 공고 히스토리를 보시면 대략 파악이 될 거예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작년 또는 재작년에 3, 4월쯤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네. 그러면 아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올라올 테니까 그때쯤 더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보시거나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협회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가 작년부터 꽤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대학생들이라면 뭐 대기업 채용 박람회만 노려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를 꼭 반드시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네. 파랑새가 항상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네. 많고요. 시원스쿨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오래